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형제들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어렸을 땐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부모님 눈치를 함께 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에 몇 번 보는 것도 어색하고 전화 한 통 걸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는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합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제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통화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는 순간. 지금 전화하면 부담스러울까?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끄고 그냥 내려놓아 버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명절날 모처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웃으며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기분, 말하지 못한 것들이 목에 걸린 듯한 기분.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혼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다툰 적도 없고 서로 미워한 적도 없는데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들고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를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리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나이가 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 거리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형제도 결국 사람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영원히 가까울 수 없고 어렸을 때의 친밀함이 평생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물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듯 관계에도 흐름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갈 마음의 평온입니다.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그는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형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흥미롭습니다. 정약용은 형제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했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이 있는 독립된 존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께 자랐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형제의 숙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나 가지는 제각각 뻗는다. 같은 나무에서 자라도 결국 햇빛을 향해 뻗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형제라는 관계가 가진 근본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거리가 생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들을 보면 그 안에는 원망도 비난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움과 이해 많이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처지를 헤아리며 그저 안부만을 묻는 담백한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그는 형제를 의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꼭 가까워야 하고 항상 연락해야 하고 서로를 완벽히 이해해야 하는 그런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멀어지면 그리운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 속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 관계를 강요하지 않는 것.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 것.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만 형태가 바뀐 것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 과거의 기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관계들.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의 친밀함을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면 끊임없이 서운함만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까웠다. 어렸을 때 함께한 시간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안부를 묻는 것. 그 정도의 거리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형제들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 어디에도 형제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잘 지내고 있겠지 라는 담담한 믿음만이 있습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멀어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형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관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어렸을 땐 좁은 개울에서 한데 모여 흐르지만 강이 넓어질수록 물줄기는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집니다. 그렇다고 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물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것이 삶의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멀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형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와 멀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5가지로 나눠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변화들입니다. 1.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 가족 쪽으로 쏠립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자녀들의 일에 신경 쓰다 보면 형제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형제끼리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각자의 가족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조카들, 손주들, 며느리, 사위. 그 많은 관계들 사이에서 형제는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배우자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제가 덜 소중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내가 형제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잘못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른으로서 당연한 책임입니다. 형제가 나보다 자기 가족을 우선하는 게 섭섭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2. 삶의 처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땐 모두 비슷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어떤 형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떤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는 건강하고 어떤 형제는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어떤 형제는 자녀가 잘 되었고 어떤 형제는 자녀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 차이는 관계를 미묘하게 만듭니다. 잘 사는 쪽은 자칫 자랑처럼 들릴까 조심스럽고 어려운 쪽은 비교당하는 것 같아 위축됩니다. 그렇게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평범한 질문조차 서로의 처지가 다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이 한마디 뒤에 숨겨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걸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의 격차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 정도의 거리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안 계시면서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형제가 자주 만나던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생신, 제사, 명절. 그 자리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제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굳이 모일 이유가 없어지고 각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물론 형제끼리 따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할까? 어디서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집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던 게 2에서 3년에 한 번이 되고 결국엔 경조사에만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님이라는 매개가 없어지면 형제 관계도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 가지를 뻗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사라지면 가지들은 제각각 흩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4.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다퉜던 기억, 부당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부모님이 형제를 차별했다고 느낀 경험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상처들이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형이 왜 그랬을까? 동생은 늘 혼자만 챙김받았어.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을 다시 들춰내면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둡니다. 말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모두 풀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는 억지로 붙이려 하면 더 상처가 납니다. 그냥 두면 나무는 새로운 가지를 뻗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형제라고 해서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자녀 교육관이 다릅니다. 돈 쓰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 만나는 방식도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조차 다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형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동생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을 아끼게 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서로를 완벽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빛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림자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5가지 이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냉정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거리가 생긴 것뿐입니다. 그 거리를 인정하는 것,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형제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이 말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형제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려 합니다. 왜 형은 나한테 연락을 안 할까? 왜 동생은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출까? 왜 우리 형제는 예전처럼 가깝지 않을까? 그 왜를 파고들수록 답은 나오지 않고 서운함만 쌓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쓸수록 내 기준에 맞추려 하게 되고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제가 연락을 안 하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만나자고 해도 안 나오면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말이 예전만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 됩니다. 일일이 이유를 묻지 않고 일일이 해명을 듣지 않고 그저 그럴 수도 있다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어? 무슨 뜻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특히 형제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져서 서운한 그 애매한 거리에서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은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이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다면 형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형도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동생이 명절에 안 온다면 가족을 뭘로 보고 라고 분노하는 대신 동생도 동생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라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흐릅니다.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고 바위가 왜 거기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돌아서 흐릅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흘러가듯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많은 것이 편해집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화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 않아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기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과거의 친밀함을 되찾으려 하지 않는 것,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 않는 것.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부담 없이 안부를 물을 수 있고, 가끔 얼굴을 봐도 어색하지 않고,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형제 관계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억지로 가깝지도 완전히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담담한 관계. 씨앗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이 같은 나무가 되는 것은 악의 소고 후 50일입니다. 어떤 씨앗은 키 큰 나무가 되고 어떤 씨앗은 작은 덤불이 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결국 각자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이 가져야 할 평온입니다. 노년의 관계 태도 정리 5에서 6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도 없는 이 애매한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몇 가지 작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작은 태도들입니다. 첫째, 기대를 줄이세요. 형제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자주 연락해 주기를, 먼저 챙겨 주기를, 늘 내 편이 되어 주기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 안부라도 물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명절에 얼굴이라도 보면 다행이다. 건강하게만 지내주면 된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게 됩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세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깊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부담 없는 안부를 유지하세요. 가끔 짧은 문자 하나면 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챙기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답장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상대방을 잊지 않고 있다는 신호만 보내면 됩니다. 상대방도 그걸 알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형제들은 자주 만나던데, 다른 사람들은 형제끼리 여행도 가던데, 그런 비교는 하지 마세요. 모든 형제 관계는 다릅니다. 어떤 형제는 가깝고, 어떤 형제는 멀고, 그것은 각자의 사정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의 형제 관계가 남들보다 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다섯째,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허락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1년에 한두 번 보고, 명절에 짧게 안부 나누고, 가끔 문자로 연락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더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과거의 친밀함을 되찾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이 정도의 거리가 어쩌면 가장 편안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앙상해집니다. 어느 계절이 가장 좋은가요?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의 친밀함도 좋았지만, 지금의 적당한 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형제에게 전화하기 전에 통화 버튼 앞에서 망설인 적이 있나요?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이상하게 허전했던 적이 있나요? 형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내 탓인 것 같아 자책한 적이 있나요? 형제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냥 참았던 적이 있나요? 형제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는 평생을 함께하지만
동시에 평생 동안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 거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기대를 내려놓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노년의 형제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듯 관계에도 흐름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형제와 멀어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정도의 거리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이 정도의 관계가 어쩌면 가장 편안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얼굴을 보고 서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빛은 모든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남겨두고 어둠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달은 아름답습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그래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조용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아주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만 하세요. 1일째, 형제와 멀어진 건 내 탓이 아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2일째, 형제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3일째, 형제에 대해 좋았던 기억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4일째,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5일째, 형제를 비난했던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6일째, 형제의 안부를 조용히 빌어보세요. 7일째, 오늘 하루 형제에 대한 서운함 없이 지내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형제와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